지능순이다. 탈출은 지능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가 되면 명태균 생각하고 웃었죠. 민주당 분이 저 기계 다루시나? 한국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첨단 산업은 정말 기세가 엄청납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런 기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장 탈출해야 된다. 속된 표현으로 이건 내 견해가 아닙니다. 남이 하는 말 지능순이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제가 어디서 그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직장생활하면서 버는 월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연금으로 넣고 불입을 해서 그게 자동으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퇴직할 때쯤 되면 이게 엄청나게 불어 있어요. 복리의 힘입니다. 미국의 회사들은 무조건 장사가 잘 되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한국 회사들은 장사가 잘 되는 아이템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분사를 하죠. 뭐 어느 기업 특정지업 얘기해도 되지. 뭐 NG, 엔솔,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배터리가 돈 된다 그러니까 개발했다 그러니까 분사했죠. 그런 기업들이 많죠. 재벌그룹사에 돈 되는 거는 새로 회사 만들어 갖고 막 키우잖아요. 왜 그래요? 상속세 면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 증여세가 천문학적이죠. 절반이 날아가요. 회사가 커져서 주식값이 막 올라가. 그럼 속으로 야 이거 상속세 엄청 늘어나겠는데 이거 내 새끼한테 물려주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분사해가지고 분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짝 거기에 자식 지분을 쓱 집어넣어서 자식 지분을 키우겠죠? LG 엔솔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테슬라 처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하다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하고 거기에 배터리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잖아. 그 회사에 분사하는 거 봤어요? 왜?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야 내 재산이 늘어나고 미국은 상속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기업인들이 내 기업 가치를 올려도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이 돼야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은요. 되게 해야 돼. 일이 되게. 일에 되게 하는 건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글로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의 기업들이 내 기업을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주식을 끌어올려서 주식값이 올라갈수록 나한테 이익이야. 우리 가족한테 이익이야. 상속해 주는데도 이익이야. 이렇게 시스템을 짜줄 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업의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게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충실한 발전, 번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님의 전반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한 건 미국의 ETF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투자한 회사 중에 주식을 좀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스트래티지, 원래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주식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회사는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가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의 주식값은 더 먼저 뜁니다. 물론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져요. 제가 그 회사 주식을 좀 갖고 있어요. 답변 다 했습니다. 조금 더 하면 미국만큼은 해야 됩니다. 코인 정책. 미국 하는 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뭐 코인계의 클래식입니다. 뭐 그렇게 변동성이 다른 밈코인보다는 훨씬 더 덜해요. 여러분 밈코인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달러와 연동된 코인은 이제 지불수단이 됐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코인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 결제 수단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혹은 뭐 각종 중간에서 수수료 먹는 금융기관들은 이제 앞으로 손가락 빨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가 없어요. 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하는 만큼은 우리 정부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제가 그걸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는 순간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한 거예요. 유력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정치인 모두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웃으세요? 명태균 생각하고 웃었죠? 등산을 해보면 말이에요. 올라갈수록 바람이 셉니다.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했어도 직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제 수사 막바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주 망신살이 뻗쳤어요.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수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수사 결과를 발표 안 하면 그건 진짜 그야말로 정치검찰이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동이니까요. 저는 뭐 길어봐야 한 일주일 열흘 내로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어쨌든 제가 수사를 촉구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선거에서 여기 민주당 분이 저 기계 다루시나?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거 재밌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제가 이번에 압수수색 당하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휴대폰을 다 검찰에 내준 거 아세요? 어떤 정치인이든 휴대폰 바꾸면 앞에 거 싹 지우고 다 버립니다. 저처럼 다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가세요. 이런 스탠스는 제가 유일합니다. 나름 자신감이죠. 다 갖다 뒤져봐라. 포렌식 해봐라. 뭐가 나오나. 난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치합니다. 2030이 더 내고 5060이 더 받는 연금 기여강에 대한 코멘트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이 모수개혁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반대, 그리고 몇몇 유력 대권주자들도 반대, 다시 해라, 뭐 이런 입장인데 저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연금개혁은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를 보면 정권마다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동안 한 10번 바꾼 것 같아요. 계속 수정 보완합니다.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요. 정해놨는데 그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바꾸고. 그러면서 점점 정교해지는 겁니다. 몇 년 만에 했죠? 27년 만에 했어요. 노무현 정권도 안 했고요. 박근혜 정권도 안 했고요. 문재인 정권도 안 했어요. 무책임했어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왜? 어떻게 해도 욕먹으니까. 그래서 27년 만에 했는데 그거 하고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번에 보수개혁은 이렇게 해놓고 자동 조정장치를 비롯해서 갖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가면서 계속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내도록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시장님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부터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지지자로서 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을 보면 되게 너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특히 저도 이제 약자의 동행 그런 정책들에 동의합니다. 예컨대 시장님께서 그 관훈 토론회 한 릴스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사교육 이제 제가 조교를 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올해부터 서울론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님 말씀들을 보면 되게 그 정책들에 애정이 많으셔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드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저는 사실 10년 동안 서울시가 암흑 속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특히 지금은 좀 더 위태로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시장님께서는 유력한 대권 주자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가 굉장히 지금 두렵고 악랄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저는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테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도록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운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언제 보고 느꼈냐면 제가 10년 동안 정치 공백을 뒤로 하고 서울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요. 그 시민들의 저에 대한 반응을 보고 정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의 평소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자들일수록 답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잖게 뭐 그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사실 당신 정치적인 역량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찌질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홍준표 시장님을 준표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준표 형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 사안마다 다 코멘트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대중의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되는데 저는 보통 때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조용히 일만 하잖아요. 그런 제 정치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저 같은 사람이 무서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오늘 한 시간 제가 가진 비전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마 이 장소에서 계속 이른바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부를 텐데 전 자신 있습니다. 비전 체계에 관한 이런 얘기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 국민들이 물론 뭐 포퓰리스틱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지켜볼 거 지켜봅니다. 전 그런 믿음으로 정치를 해요. 제가 이제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당 내에서는 이겨줄 후보 찾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속 시원한 정치인하고요. 일 잘할 정치는 달라요. 속 시원하게 상대방을 늘 두드려 패주는 정치인하고 국민들을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실속 있게 해줄 정치인은 다른 거예요. 우리 국민들 그거 구분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범생이처럼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주최 측의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는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후보한테 표를 하면서 하시는 아니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국민께 비전으로 승부하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치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동으로 승부하려는 분들은 금기시 돼야 되겠죠. 그리고 비전을 당당하게 내놓고 그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비전을 봤을 때 저거 필요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분 지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